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구독자 여러분, 교양이상 야야킴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지난 쇼팽 또 파가니니 이야기에서 계속 왠지 모르게 언급이 됐던 전설의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좋은 의미로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인데요. 베토벤이 음악을 하나의 예술로 확고히 하고 또 피아노의 가치를 격상시킨 음악가라면 리스트는 현대 피아니스트들이 이 리스트 덕분에 피아노가 더 어려워졌다 라고 할 정도로 초고난이도 피아노 테크닉의 기준을 만들어버린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아노를 이렇게 어려운 악기로 만들어버린 전설의 피아니스트 리스트를 알아볼까요? 1811년 헝가리의 도버르얀에서 태어난 프란츠 리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리스트 아버지 아담 리스트는 에스테르하지 궁정의 음악가였는데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리스트는 9살에 첫 연주회를 열었고요. 또 11살 때 비엔나로 건너가서 체르니와 살리에리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체르니가 우리가 아는 그 체르니가 맞습니다. 이 체르니 음악 중에 진짜 초고난이도 테크닉의 어떤 화려한 곡들이 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체르니가 리스트의 스승이었음을 잊지 말자. 우리가 피아노 배울 때 접하는 그 체르니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분도 얼마나 괴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르니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스트가 체르니의 가르침을 받던 그 무렵부터 테크닉이 완전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곧 유럽 무대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파가니니가 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졌다면 리스트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잘생긴 외모와 또 매혹적인 무대 매너 덕분에 피아노의 왕자, 또 피아노의 마법사라고 불렸죠. 당시 리스트는 클래식 음악계의 차은우였습니다. 그런 리스트 인생을 바꾼 사건은 리스트가 파가니니의 연주를 직접 들은 날이었어요. 전에 제가 파가니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가니니는 엄청난 기교와 테크닉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의 그 화려한 연주를 자랑하던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파가니니의 믿기 힘든 기교에 충격을 받은 리스트는 내가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을 피아노로 편곡을 하면서 피아노의 기술적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리스트는 1820년대 후반부터 유럽 전역을 돌며 연주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라는 찬사를 받았고 청중은
그의 연주에 열광했는데요. 리스트 마니아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리스트의 연주는 옥타브 점프, 번개처럼 빠른 패시지, 팔 전체를 쓰는 다이내믹한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덕분에 원래도 어렵던 피아노는 더 이상 손가락만 빠르면 되는 악기가 아니게 되었죠. 현대 피아니스트들에게 리스트는 도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리스트도 쇼팽 못지않은 애국심 소유자였는데요. 다만 쇼팽과의 차이점이라면 리스트는 프랑스나 독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리스트는 내 음악적 뿌리는 헝가리에 있다 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고, 또 나중에는 아예 헝가리 민족주의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헝가리 랩소디 시리즈는 헝가리와 동유럽 민족 선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단순한 편곡을 넘어 화려한 변주와 실험적인 화성으로 민속음악을 낭만주의의 중심 무대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 작품들은 연주회에서 인기 있는 레퍼토리로 사랑받습니다. 리스트는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는데요. 그 대표작이 바로 전주곡입니다. 프랑스 시인 라마르티네시에서 영감을 받은 이 리스트의 전주곡은 인생의 모든 사건은 하나의 전주곡이다 라는 철학을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마치 어떤 이 인생의 여러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아주 강렬하면서도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 아시죠? 리스트와 바그너는 1840년대 파리에서 만나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당시 리스트는 이미 피아노의 왕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이 바그너는 신예 작곡가로 혁신적인 오페라를 준비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 리스트가 바그너의 음악적 재능과 또 열정을 인정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도왔고, 또 덕분에 바그너는 마음껏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럽네요. 정말 부럽네요. 저도 이렇게 마음껏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단이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실 서포터가 있다면, 이런 리스트 같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겁나 부럽습니다. 바그너.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음악적 동료를 넘어서 서로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낭만주의 예술가로서 격정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고뇌를 음악에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 두 거장의 작품에 깊은 울림과 진정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연주 여행을 줄인 말년의 리스트는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고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바이마르, 로마, 부다페스트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 제자들에게 단순한 기교가 아닌 음악의 이야기와 감정 전달을 가르쳤죠. 에밀 폰자워, 모리츠 로젠탈 등등등 걸출한
제자들이 그의 철학을 전 세계로 퍼뜨렸고 부다페스트 음악원 설립에도 기여해 헝가리 음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는 말년을 화려한 무대 대신 제자들과 악보를 넘기며 소박하게 보냈고요. 음악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오늘은 피아노의 왕자 프란츠 리스트의 인생과 음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의 화려한 테크닉과 혁신적인 시도들, 그리고 헝가리 민속음악과 교양시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도 피아노 음악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죠. 시간 되실 때 리스트의 음악을 한 곡 한 곡 직접 들어보시면서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음악 여정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음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지 그 깊이를 느껴보시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에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